그리고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던 이 머스크 코인 있죠. 아메리카 파티 코인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또 120%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500% 가까운 폭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8일 파이어 시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이 적힌 편지가 각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관세를 때린 나라는 모두가 예상을 했듯이 주요 국들이었죠. 그 안에서도 이제 일본, 한국도 포함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관세율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가 나오진 않았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었던 내용과 동일한 수치죠. 25%를 받아들였고요.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는 24포인트에서 25%로, 캄보디아는 조금 낮춰졌고 라오스도 대폭 인하, 그리고 미얀마, 튀니지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태국, 남아공은 변동 사항이 없었고 일본이랑 말레이시아가 기존 24에서 25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새로운 변수가 나타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좀 하락폭을 키워가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뉴욕 증시 안에서 1% 정도의 지수 하락이 나왔고요. 지금은 10만 7천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호재로 봐야 될지 악재로 봐야 될지 일단은 시장에서 어떻게 풀이를 하고 있냐.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또 긴장감을 오히려 키우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한마디로 상호관세 자체가 원래 7월 9일에 마감인데 이거를 8월 1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대략 3주 정도 추가적으로 시간을 부여해 줬잖아요. 그래서 연장해 준 것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인데 다만 이 수치 자체가 크게 조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감을 올리면서 시장의 부담감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 같아요. 다만 뉴욕 증시가 간밤에 하락을 했던 건 물론 서한 발송 내용도 있었지만 지난주까지 지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달렸던 만큼 이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의 어떤 좀 가격 변동성과 함께 코인 시장 안에서도 약간의 약세가 간밤에 드리워졌었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좋은 제안이 있다면 8월 1일 관세 부과는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역 상대국들과 새로운 무역 협상에 언제든지 열려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을 했고요. 오늘 보낸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라고 이스라엘 총리가 물어봤는데 그때 만약 무역 상대국이 다른 제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마음이 들고 하면 나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약간은 유연적인 좀 유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받게 된 이 수치 또한 최종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권으로 시장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관세 우리가 좀 3주 동안 또 추가적으로 시간을 번 만큼 당분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말에 있는 FOMC와 이제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가 시장에는 가장 큰 충격을 줄 수가 있겠죠. 코인 시장의 분위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12주 동안 이 기관이 디지털 자산 상품 시장에 약 180억 달러 정도 자금을 유입시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무려 24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고요. 이렇게 기관들이 여전히 크게 코인 시장 안에 자금을 유입시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시장에는 이어지고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가장 많은 자금을 유치하기는 했지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도 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 중에서는 당연히 가장 돋보이는 성과를 보였는데 이더리움은 11주 연속으로 자금 유입을 이어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못지않은 자금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놓고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어떠한지도 함께 예측을 체크해 봐야겠죠. 딱 두 개입니다. 더 갈 것이다, 아니다.
말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 어떤 전제, 어떤 시나리오에서 그런 전망들이 유효한지 체크를 해보시죠. 자, 낙관론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애널리스트 테드의 전망치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글로벌 통화 공급량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애널리스트 테드는 이야기하면서 이 상관관계가 유지된다면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이 충분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나 글로벌 유동성 사이에는 80%가 넘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M2 통합 공급량에 약 60일 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2 통합 공급량에 의하면 비트코인은 12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게 이 공급망, 이 유동성에 근거한 낙관론이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은 지금 끝난다는 건 아니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 50주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게 된다면 상승장 주기를 끝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벤자민 코엔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2평을 저번에 한번 맞이하고 그 뒤로는 쭉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만약 50주 2평이 유지되지 않는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쭉 하락을 하고 플러스 상승장이 종료될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이 52평이 있는 구간은 85,000에서 86,000달러 구간이거든요. 저번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미사일 공습 때 비트코인이 98,000달러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바로 가격 반등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8만 달러는 깨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50일 2평을 우리가 갑자기 밑도는 어떤 숫자가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중동 리스크도 어느 정도 봉합 국면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어느 정도 진정 국면, 그리고 여기에 관세 서한 같은 경우도 일단 3주가 유예가 됐기 때문에 급격하게 8만 달러를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매크로 상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평선이 뚫릴 일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글로벌 공급량에 의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히려 추가 상승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다. 이 낙관론에 조금 더 힘을 실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알트코인들의 모습도 좀 점검을 해보시죠. 간밤에 이더리움 쪽에서 화제가 됐었던 거는 바로 10년 동안 보유가 됐었던 900개 이더리움이 최근에 이동된 게 체크가 된 것입니다. 900개 이더리움이 이동을 했는데 이게 무려 9.9년 만에 액티베이트, 활동이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더리움을 이체를 한 건데 이 900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15년 채굴 이전에 발행된 제네시스 코인이라고 합니다. 한 개당 가격이 50센트도 되지 않는 엄청난 초기의 물량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0% 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물량인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묶여있던 물량이 갑자기 움직였을까, 어떤 장기 보유자들의 투자 심리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매도의 신호로는 보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더리움 안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제화가 가속화될수록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발행이 되고 있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제도권에서 진입을 할 거고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더리움에게는 호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암호화폐 리서치 업체인 포퓰러스 같은 경우도 만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면 그것은 이더리움 중심으로 발행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이 다른 체인에 비해서 물론 무겁고 느리고 좀 비싼 감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유동성이 압도적이고 그리고 시스템도 검증돼 있고 네트워크 효과라던가 보안 규모 그리고 뛰어난 탈중앙성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이더리움의 중심 발행이 필수다라고 국내 리서치 업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 디지털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채굴 기업입니다. 비트코인을 전량으로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를 샀나고 보니까 이더리움으로 전환한 게 체크가 됐습니다. 무려 2억 5,400만 달러 규모라고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이더리움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는 비트 디지털 또한 그러한 움직임에 함께 몸을 담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장표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담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순위를 쭉 나열한 것인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59만 개로 가장 많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채굴 기업입니다. 마라홀딩스가 5만 개 정도, 라이어 플랫폼, 메타플래닛 등등등등 기업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더리움으로 조금씩 전환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전조 증상이다 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과 관련해서 간밤 나왔던 소식은 리플의 최고 경영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오는 7월 9일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서 증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상원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청문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증언을 이어간다라고 하고요. 본인의 SNS를 통해서 갈링하우스는 내가 이러한 자리에 초대돼서 굉장히 영광스럽다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산업의 명확한 규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이 강조가 될 계획인데 갈링하우스가 가서 어떤 말들을 또 어떤 증언들을 하고 올지 커뮤니티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던 이 머스크 코인 있죠. 아메리카 파티 코인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또 120%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500% 가까운 폭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도 제가 전날 대비 100% 넘게 올랐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그 구간 대비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주의할 점은 이 AP 코인, 머스크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공개된 게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민코인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아메리카 파티라는 코인이 나오고 나서 초기 코인이어서 물량이 몰리고 있는 것이지 실제 머스크와는 연결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는 꼭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각 기준으로 파이어 차트에서 보내주고 있는 시그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시죠. 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64%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보내오고 있는 시그널들은 조금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훨씬 강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도 지난 1시간 동안 90%의 종목들이 하락을 나타냈고요. RSI나 파이어 시그널 트렌드까지 일단은 숏에 대한 비중이 더 큰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파이어 라인 아래를 밑돌고 있죠. 숏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어 차트를 사용을 하시면 롱과 숏에 대한 포지션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기 때문에 이 시그널이 뜨고 나서 실제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롱과 숏에 대한 시그널만을 체크하셔도 충분히 긍정적인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은 숏에 대한 비트코인이 시그널을 받아내고 나서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추세 보시면 놀랍도록 평행이죠. 그만큼 최근에는 횡보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장기와 단기가 모두 가격 수평을 이어주고 있는 가운데 일단 추세 상단은 10만 9천 달러 선, 추세 하단은 10만 7천 달러 선입니다. 그래서 10만 7천에서 9천까지의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응축 뒤에 오는 폭발 구간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힘을 딱 내줘서 변동성을 줄 때 한 번 오를 거 두 번 오르고 두 번 오를 거 세 번 오를 수 있는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횡보 응축 기간에 너무 힘들어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오를 수 있을 때 더 큰 힘으로 오를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숏 시그널과 함께 동시에 숏에 대한 포지션이 체크가 됐습니다. 다만 단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와 장기에 대한 상단이 2600선 그리고 하단은 2500선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차트의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에 나가고 있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투자하실 때 정말 쉽게 추세 그리고 숏인지 롱인지 어떤 비중을 잡아야 되는지 굉장히 쉽게 한눈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직원분들께서 응대를 해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장 분위기도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큰 변동성 없이 횡보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진행될지 또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안녕.